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전일 미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 이슈가 해소되면서인데요.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과 국내 증시 모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디폴트 우려가 완화되면서 또 한 번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우려가 많았던 에너지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 이어갔고 S&P 500 지수 역시 비슷한 모습의 상승세 보여지게 되면서 미증시 안정적인 흐름 속에 이어가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전일의 인플레 우려 완화 기대감에 반등이 보였던 국내 증시인데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시장 동반 상승을 했고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원달러 환율 어제는 21원 40전이나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규모가 2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하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신흥국 중심으로의 안정세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들이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가 나왔는데요. 21일부터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로 연장이 된 모습입니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또 한 번 관심 있게 볼 만한 타이밍이다. 여러 가지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 현판식을 열면서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첫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고요. 또 오후에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만나서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다양한 이슈들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들을 녹여가면서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 저희 서울경제와 함께 해답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직전에 지금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7.11포인트의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0.47% 상승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8% 상승하면서 918.52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 출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시장에 있는 이슈들과 함께 상승 준비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은요. 네, 임상현 전문가, 임찬호 전문가, 그리고 윤정식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고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서 소통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직전의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더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픈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장 직전의 상황 좀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흐름 좀 짚어주시죠. 예, 미증시의 어떤 현재 호조, 현재 나름대로 현재 FOMC 해외 결과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래소 코스닥도 어제 굉장히 화끈하게 올라줬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시장도 현재 가치주하고 성장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대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되면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니케이 가격에 대한 급락 이 부분들은 현재 오늘 전기차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어제 오늘에 이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약간 주도를 했던 지수 약세장에 주도를 했던 종목군들은 일단은 약간은 바텀 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상 체결 상위 종목군들의, 물론 이제 실제 본 체결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철강주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이제 호재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정부, 이제 미와 철강 232조 재협상 대신에 조건 개선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철강주 부분들이 현재 시간에서 많이 올라졌던 그런 양상인데, 현재 대양금속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약간 올라주려고 좀 하는 상황 좀 있고요. 부국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철강주에도 순환매가 어느 정도 오늘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시세를 좀 내주려는 그런 양상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아랫꼬리 공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이스틸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박스권은 아니고 이제 삼각수렴 형태에서 한 번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남 스틸도 비슷하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경남 스틸과 부국철강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소형 철강주 부분들이 이제 공시효과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현재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섹터에 대한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오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강세를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어제 상한가가 실현이 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후발 섹터들, 다른 후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공략을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움직임에서 나름대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신풍제약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줬던 부분인데 아직 투자 경고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크게 접어줬다 행보하는 상황에서 투자 경고 풀리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거의 예정되다시피 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일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투자 경고가 풀릴 때까지 행보를 한 것이 아니라 현재 투자 경고가 풀리기 직전의 가격대까지 완만하게 오르다가 이렇게 급등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 당장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BNC도 현재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로에서 재확산 조짐, 미국은 조용합니다. 근데 중국의 재확산 조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 정점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도 오늘 철강주와 함께 강세로 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동시효과가 실제 시작이 되고 이제 거래가 되는 시점들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개장 전에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입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유가에 대한 급락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부담감은 다소 덜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에 보였던 대형주와 또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한 종목씩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76,600원,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다소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84%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어제 상승분을 다소 메꿔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 갭상승하면서 값이 뛰어졌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 보여지면서 그 빈 공간을 메꾸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6% 넘는 강세 나타났지만 현재는 12만 4천 원에서 보합세 움직임 거래되고 있으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53%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2위와 3위의 자리가 바뀌었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강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어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0.73%로 오늘은 다소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34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12% 정도로 강보합권 보여지고 있고요. 81만 6천 원, 다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넣어지고 있고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힘에 붙이는 모습, 카카오도 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중고차 시장 개방된다라는 소식에 호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1%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7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 SDI가 0.59% 강세, LG화학이 어제에 이어서 1.60%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에는 양 시장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동반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691.70포인트의 거래가 되면서 2,700선은 아쉽게 계속해서 미치지 못하는 상황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 915.51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900포인트 회복이 되면서 90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지만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상승이 코스닥 쪽에서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3%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1% 안팎의 상승세 정도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34%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LNF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3위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동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각각 1.34%, 1.73% 상승하면서 2,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4위로 밀려났네요. 0.20% 강세 보여지면서 10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2.68%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8만 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조세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1.63% 상승세 보여지면서 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1.32% 하락하면서 33만 3,600원이라는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게임주 중에서는 앞서 보셨던 종목들보다는 다소 약한 모습인데요. 1.10% 강보합권 정도로 10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선보 1.28% 강세 보여지면서 30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은 0.69% 오늘 약보합권 정도고요. 18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임찬호 파트너 임상현 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 전략이나 흐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 부탁드릴게요, 파트너님.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그 철강주 부분들이 이제 어제 이제 시간에서 일단은 그 이슈가 좀 나와졌던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오늘 이제 철강주 부분들이 대거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슈 외에도 이제 철강주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 반영이 좀 되지는 좀 않았습니다. 다른 이제 비철금속이나 곡물가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은 철강주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진정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을 오늘 좀 해주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순환매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삼각수렴령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이제 갭이 좀 떠서 발생이 됐던 뭐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인데 거래량들이 굉장히 활발한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알아야 될 부분들은 테마적인 요소에 강하게 어떤 그 시세가 연동이 되느냐, 연동이 되지 않느냐, 이 차이점은 시가총액이 이제 가볍느냐, 가볍지 않느냐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무거울수록 이런 그 테마적인 요소에 휩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과 연동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문배철강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총이 한 1,000억대 정도가 되죠. 그래서 현재 거래량 집중만으로도 쉽게 이제 급등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제 동일철강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약간은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이죠. 삼각수렴에서 급등하는 부분들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국철강도 약간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들 좀 보이고 있죠. 갭 상승이 좀 아랫골이 좀 달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그 오늘 시가에서 아랫골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분할 매수로 약간은 좀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철강주를 현재 그 보시는 게 좀 좋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상승의 어떤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제 신규 상장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 현재 로보틱스 이 부분들도 현재 공장 자동화 시스템, 현재 그 팩토링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FA 시스템 관련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로봇 관련주도 이제 포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보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상승을 하지 않았던 그런 그 로봇 관련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던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률 상위 특징주는 아니지만은 순환매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에서 보시면은 전체 이제 급등, 이게 단기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절반 지켜준 상태에서 여기 3파동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 이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휴림 로봇 이 부분들이 이제 순환매로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부분들이 대기업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협력 종목군들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로보, 그 다음에 로보스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정배열을 계속 강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보스타도 지금 로보스타도 아직은 현재 상승에 대한 그 초기에 대한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단기 어떤 조정의 맥점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로보스타도
현재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시장을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현재 로보스타, 로볼로보,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언급을 좀 드렸던 퓨림 로봇 이 세 개의 부분들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종목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징적인 철강주 부분들이 거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K카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중고차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다 하는 그 중소기업 청의 최종 심사 결과 나와주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중고차 시장 부분들의 어떤 그 이슈가 굉장히 그 단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고차 시장을 매개로 해서 현재 현대화가 좀 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엔터테인먼트 요소라든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커뮤니티 기능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포맷으로 바뀌어주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중고차 시장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고차 시장 자체가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의 코드에 맞게끔 여러 가지 기능으로 좀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좀 상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량 운전자를 위한 백화점 기능 또는 복합적인 뭐 커뮤니티 기능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 이슈를 받기 때문에 좀 그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고차 유통 현재 시장의 어떤 매매 시장이 유통이나 플랫폼 여러 가지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K카가 오늘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7% 정도 상승을 좀 해주는 시점들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어떤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격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하면은 한번 K카 부분들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시총도 굉장히 무거운 상황에서 17%라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슈가 좀 잠잠해지는 시점들이 있으면은 한번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계속해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추세 이탈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적 반등이죠. 이제 21선 저항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려서 이런 그 삼각수렴형 형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매도의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길속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뭐 종목군들 쭉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들 현재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은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마지막 요약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요약을 하면은 오늘 첫 번째는 철강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이제 강세를 보였던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순환매로 일어나지만은 현재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던 종목군에 대한 로봇 관련된 접근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실시간 조회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철강과 로봇, 그리고 K카,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또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실시간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임찬호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특징주들 알려주시죠. 네, 특징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지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2,7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이런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수급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15포인트를 지금 돌파해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조금 볼게요.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좀 나왔는데 일단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바닥을 잡고 나서 오늘 갭 상승하고 나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추격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이다 보니까 지지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면서 지금 치료제 쪽 한국 BNC가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눌려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이 약이 지금 2상, 3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바이오주는 조심스럽게 진입하는 게 좋고요. 물론 탄력 받을 때는 강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 눌릴 때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바이오주는. 그래서 조금 이 종목에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신규 상장주 UL 로보틱스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상장가 대비 그 따상을 했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진입하신다 하면 24,000원 부분 지지 나오는 거 보고 단기적으로만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강하게 못 치고 올라갔을 때는 조금 빨리 조정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와 이제 건설주, 정책주를 좀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그중 이제 동부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랑 건축공사 그리고 전기, 기계설비공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게 아파트 브랜드 센트레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고 캐시플로우도 어느 정도 잘 구축되어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주 잔고가 되게 많다라는 면에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선 지급을 하고 후로 이제 받아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어야지 회사가 튼튼하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탄탄하게 수주 잔고가 많이 갖고 있는 동부건설이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주택이나 건축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토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아마 정책을 내보냈을 때 추가적으로 토목공사나 이런 전체적인 종합건설을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가벼운 종목부터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부건설 집중해 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동부건설 이제 연도별 신규 수준인데요. 한동안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16년도에 조정을 받고 나서 전차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16년도에 비해서 벌써 한 6배 올라왔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앞으로 서울권이나 지방권의 재개발 이슈가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수주 잔고 추이인데요. 일단 민간에 대한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밟아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안에 잔고량도 많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도별 주택 분양 세대수도 많이 줄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급 회사가 많이 잡았었어요. GS 건설이나 현대, 삼성물산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잡고 있다가 이제는 다양성 때문에 그런지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수주 잔고라 매출액이 같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연매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회사가 또 좋은 게 기본적으로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나 이렇게 국가에서도 좀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GTX나
초대형 민자 그리고 SOC 프로젝트에 이 회사가 많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인수로 인해서 추가 시너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수주 받고 나서 지금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잘 지켜주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고점인 16,000원, 15,900원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 상승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하시고요. 조금 더 지지 딱 나왔을 때 14,000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다 하고 나서 지금 건설 정책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주시면서 빠르게 그 부분 체크하면 충분히 이 종목으로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하이브라고 마감 임박에서 말씀드렸는데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화장품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냐 뭐 이제 여왕이냐 이렇게 갔는데 하이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BTS가 속해 있는 회사이죠. 일단 다양한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앨범 판매, 공연 수익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는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표를 조금 보시면요. 고액 일회성 규모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많이 있다 3,200명부터 많게는 45,000명까지 규모를 가질 수 있는 이제 멤버들이 있는 거죠. BTS 자체의 그 파워력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3일 동안 이제 잠시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벌어들인 수익금만 1,000억이 된다. 이 부분만 보셔도 이제 하이브랑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다양한 굿즈나 이제 온라인 판매 이런 쪽으로만 잘 된다 했을 때 많이 저조했던 코로나 시대에 조금 저조했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맨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년 6개월 만에 서울에서 콘서트가 일어났어요. 콘서트가 하면서 이제 많은 관객들이 45,000명 정도를 이걸 관람했다 합니다. 1회부터 3회차까지 나눠서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추가적으로 75개국 그리고 3,700개 극장에서 실시간 방영이 되면서 오프라인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익이 났다. 공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와 오프라인의 두 개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호재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굿즈에 대한 이제 니즈가 좀 많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팬이 이제 다시 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힘이 돼주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좀 돌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실적 턴하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42만 원 정도 찍고 나서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그냥 크게 남지 않지만 워낙 조금 다른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비싼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 이제는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준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8만 원, 27만 원 부분만 잘 지지해준다 했을 때 천천히 진입하시면서 길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빅3 많죠. SM이나 YG 그리고 JYP 같은 회사도 꾸준히 관심 가지되 일단은 제일 먼저 콘서트를 하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회사를 먼저 진입해보자라고 해서 하이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레몬레인이라는 회사를 좀 준비했는데요.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이제 영상 콘텐츠 회사라고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버키 스튜디오도 수급이 좀 들어왔던 걸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드라마 제작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드라마를 제작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제작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유명했던 작품으로는 성균관 스캔들이랑 뷰티풀 마인드라는 회사, 마인드라는 드라마, 그리고 더 뱅커 이런 것 등 좀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요. 차기작으로는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이제
송중기 씨가 나온다는 드라마가 지금 이제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작도 하고 있고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한류 콘텐츠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 많이 늘렸죠. 물론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통해서 한 번 더 이슈가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그만큼 이슈가 더 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이 부분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디즈니 콘텐츠랑 넷플릭스에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뮤직웍 스튜디오에 투자를 받으면서 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탄력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제작하고 2023년에는 다양한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저와 같이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매매이익이나 영업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뮤직웍 스튜디오랑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프리미엄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품 수의 이제 편성 그리고 즉 캐파의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너지가 충분히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은 조금 높다 할 수 있지만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물대 보시면서 좀 진입해 보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거래 대금 들어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25,000원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 지금은 이제 슬슬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매물대를 지금 어느 정도 잘 소화만 했을 때 추가적으로 25,000원 넘어갔을 때 탄력받고 신고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류 콘텐츠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좀 모아가시면 충분히 이제는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세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매수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우 파트너님이 시장에 대해서 전략과 또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유의할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각의 특징주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은 지금 생각처럼 힘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박재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정도 지나가면서 2,700선 지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3% 정도 오르면서 916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좀 강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데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양 매도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시장을 지지하면서 1,34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약세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7% 밀리면서 7만 원은 그래도 지지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0.81% 내린 12만 3천 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조정받으면서 0.4% 내림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가장 강한데요. 1%대 상승 탄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41%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차는 1.19%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6% 상승으로 굉장히 강한데요. 절대 저평가 국면이 아니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온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수급이 어제와 다른 흐름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 개인만이 1,000억 원대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흐름 살펴볼 텐데요. 어제는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1%대 조정받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LNF 2차 전지 소재는
오늘도 강한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대 상승 탄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게임주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반등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권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HLB만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3%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반등을 지속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강보합권 정도, 그리고 CJENM 1%대 상승 탄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징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상현 전문가께서 짚어주셨듯이 시간외 거래부터 철강주 흐름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동일제강도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19%대 상승으로 두 자릿대 급등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미국과 철강 수출 관련해서 232조 재협상 대신에 조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에 따른 수혜도 톡톡히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비한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상한가 행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로봇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고조된 바 있었죠. 이 호재를 고스란히 안고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들어보고 왔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좀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아쉬운 시장이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상승에 대한 폭이, 상승률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많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까지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정도로 시장의 상승은 하나 상승 힘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 떨어지는 원인은 수급에 있습니다. 항상 수급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모두 양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이 FOMC 이후에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정상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 맞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1,200원대로 가까이 가고 있고 오늘도 지금 3원 하락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나 여기서 많이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게 이 수급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주말도 앞두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큰 매도가 나오거나 큰 매수가 나오거나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 지금 정도의 소폭의 매도 정도 그리고 거래량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 정도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리스크가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당분간은 좀 바람직한 시장 대응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소 아쉬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해야 될 이슈 그리고 특징주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네, 이 HMM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사실 매수가 들어가는 섹터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는 섹터가 철강금속, 기계, 그리고 의료정밀, 운수창고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는 섹터 자체가 적은데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가는 게 운수창고입니다. 이 해운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해운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HMM이죠.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해운주는 실적이 좋습니다. 4분기 실적 굉장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이 2022년도 실적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으나 모두 잠재울 만큼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슈팅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좀 쉬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 이유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추가로 더 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늘 시장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국제유가가 전일 밤에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 국제유가가 분명히 진정되고 있죠. 환율은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고 20원이나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도 3원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전일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들, 오늘 뭐 매도긴 하지만 매도 금액이 작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모습들 안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제가 좀 전에 주가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H&M 같은 경우 해운주가 H&M이 분명히 바닥 대비해서는 한 50%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년 한 가을 정도에 4만 원 위였습니다. 지금 3만 3천 원이거든요.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좀 많은, 가격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좀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단기간에 올랐던 부담들은 최근에 한 2주 정도 쉬면서 대체적으로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섹터, 종목 중에서 가격적으로 좀 하락을 했거나 좀 횡보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H&M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M 꼽아주셨고요. 최근에 해운주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다른 특징주는 어떤 걸 보셨을까요? 네, 현대제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오늘 철강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섹터들 대부분이 좀 특히 제조업 쪽에서는 대부분의 섹터가 한 번씩은 슈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철강 섹터가 거의 유일하게 슈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포스코에서 철강제 값을 인상한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포스코도 오르고요. 현대제철도 오르고 다른 철강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제 값에 대한 인상에 대한 원인은 이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철강제 값이 좀 어쩔 수 없이 올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제철용 원료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산 원료탄 수출이 막힌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 연초보다 뭐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85% 정도 올라 있는데요. 이 원자재,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을 생산하는 이 비용 자체가 늘어나고요. 그럼 당연히 마진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견디다 이제는 가격을 인상합니다라는 부분들을 발표했는데 음식료 업종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원재료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버티다가 뭐 소주도 그렇고요. 다른 음식료 가격들도 대체적으로 1, 2월 달에 많이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마진율이 좋아진다, 이익단이 좋아진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인상한다. 이 논리적으로는 인과관계가 맞지만 이익단은 더 많이 이전보다 좀 더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철강주들에게는 뭐 포스코만 지금은 올린다라는 발표를 했지만 현대제철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익단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도 음식료 업종과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면에서 이익단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음식료는 국내에 기대고 있는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반면에 철강주들은 투심적인 면에서 중국 경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철강주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 주가의 상승 여력 자체는 이 국내에서는 뭐 분명히 올라갈 만큼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의 영향도 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제철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시장 알려드렸는데요.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